앤서브를 통한 보안 설정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플레이북 그러니까 태스크라든지 핸들러 같은 거를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플레이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앤서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롤 베이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앤서블 매뉴얼 페이지를 여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롤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동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관련된 베리어블이나 파일스, 태스크, 핸들러스 기타 다른 앤서블의 아티팩트들 기반의 알려진 파일 구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앤서블을 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될 개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태스크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태스크들을 모아놓고 태스크뿐만 아니라 태스크, 그다음에 베리어블, 뭐 변수라든지 파일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롤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웹서버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웹서버 설치에 관한 플레이북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근데 플레이북을 작성하려고 그러면 파일 하나에 다 이제 적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롤 기반으로 그냥 웹서버라는 롤을 만들고 그 안에 태스크면 태스크, 파일이면 파일, 베리어블, 변수면 변수, 핸들러면 핸들러 이런 식으로 각각 분리된 공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그러다 보니까 앤서블을 사용할 경우에 대부분 이 롤 기반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롤이 뭐냐? 이 스트럭처 기반, 그러니까 디렉토리 구조만 보시면 이제 와닿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플레이북이 있는 거죠. 플레이북은 롤을 호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플레이북 내에 태스크도 다 정의하고 핸들러도 정의하고 다 파일 정보도 정의하고 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롤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롤을 호출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실행해 주는 건데, 그리고 뭐 사이트 야물, 웹서버, 푸서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웹서버라는 플레이북 파일을 열어보면 그 안에 롤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롤스 디렉토리가 최상위에 있고 그 안에 커먼이 있고 웹티어, 모니터링, 푸앱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디렉토리 이름이 이 롤 이름, 플레이북 내에 이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플레이북 내에서 롤 이름을 그냥 호출해 주는데 그 롤 이름이 디렉토리 이름과 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롤 아래는 이렇게 tasks, handlers, templates, files, bus, default, meta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library, module, utilities, lookup plugins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로 디렉토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스크는 이제 태스크들을 모아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태스크 관련된 파일들을 여기다가 다 정리하는 거고, 핸들러스는 핸들러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고, 파일은 여기다가 넣고, 베리어블스는 변수인데 변수들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플레이북 내에서 다 작성했던 거를 이제는 디렉토리 구조로 쪼개갖고 이렇게 롤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앤서블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다 씁니다. 이런 형태로. 보면 이제 다 설명되어 있죠. 태스크 메인.yaml 이렇게 된 거는 뭐 메인 리스트 오브 태스크 데이터 롤 에스큐트 롤에서 실행할 태스크 리스트의 주요한 리스트, 태스크 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 특징이 뭐냐면 각 디렉토리별로 메인.yaml 다 있어요. 메인.yaml 그렇죠? 메인.yaml이 기본적으로 얘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하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메인.yaml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example task main.yaml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스크, 이게 메인.점 야물만 인식을 하다 보니 다른 파일 인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태스크를 추가할 수가 있다. 어떻게? import task ready 야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언제, when이라는 조건을 줘서 ansible fact, fact라는 말이 뭐냐면 ansible의 fact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ansible이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등록되어지는 변수 같은 겁니다. 네, 그런 건데 이게 그 배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열 형태라기보다는 JSON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JSON 포맷을 이제 array 타입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OS family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는 거죠. 팩트에다가. 근데 그거를 이제 소문자로 했을 경우 레디엇이냐 그러면 레디엇 야물을 포함하고 데미안이다 그러면 데미안을 포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야물 하나 파일만 얘를 인식을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또 쪼개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레디엇은 레디엇끼리 데미안은 데미안끼리 이런 식으로. 레디엇하고 데미안 다른 게 왜 그러냐면 설치 명령은 다른 거죠. 그렇죠. 레디엇 같은 경우는 DNF 용 이렇게 쓰는데 데미안은 apt 이걸 쓰기 때문에 이걸 쪼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태스크 파일을 여러 개로 쪼개서 할 경우에는 이렇게 include task 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플레이북입니다. 플레이북인데 롤이 뭐 다른 곳에 있다. 디렉토리가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패스를 적어서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ansible cfg configuration 파일에다가 다 정의를 해주면 그냥 요 풀 패스 적지 않고 그냥 요것만 common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북을 보면은 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냥 이렇게만 적어주면 된다. 그쵸? 롤스 한 다음에 common 롤 이용할 거고 웹서버 롤스 이용할 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So when you use roles option at the play level, 그렇죠? For each role X 되는데 X는 이렇게 디렉토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role X task 메인이 아무리 존재한다면 ensible은 task를 플레이를 위해서 이 파일의 태스크들을 추가할 거다. 이런 거고, 핸들러가 있으면 핸들러 추가할 거고, 베리어블 중에 베리어블 추가할 거고,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충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꾸 제가 동영상 만들면서 이런 문서들을 자꾸 뒤지게 되는데 이게 사실 ansible 공식 문서거든요. 공식 문서를 항상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른 문서, 다른 기타 어떤 블로그 글도 훌륭한 거 많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알려줘요. 특히나 ansible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만 주로 다루고 있어서 그냥 여타 다른 매뉴얼처럼 막 방대하지가 않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고 읽기도 되게 수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빌드업 서버로 들어왔고요. ensible까지 제토까지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엔진엑스를 설치하는 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세팅부터 시작해서 인벤토리까지 이렇게 이제 하고 플레이북까지 작성하는 걸로 해서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플레이북이죠, 우리가. 그렇죠? 엔진엑스를 설치하기 위한 플레이북인데 여기 특징이 뭐냐? 레딧 기반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DNF를 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데미안이나 오븐투였으면 apt를 써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여기는 DNF 썼다. 그리고 Firewall D라는 것 또한 레딧에서만 이렇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레딧 기반의 엔진엑스 설치 플레이북이구나 이런 거를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거를 롤 베이스로 한번 바꿔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서버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엔진엑스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타겟 서버에 있는 엔진엑스를 일단 다 지웠어요. 지우는 것도 직접 그 타겟 서버에 들어가서 뭐 DNF 리무브 명령을 막 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지우는 것 또한 엔서버를 이용해서 플레이북을 만든 다음에
할 수 있다. 이게 훨씬 더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 지운 상태예요. 지운 상태고, 그래서 롤스 디렉토리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뭐 롤 이름을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뭐라 할까요? nginx install nginx 이렇게 할까요? 길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만들어야 될 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메뉴를 보고 하는 걸로 할게요. 메뉴를 좀 보고 위로 올리면 되죠.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올리면 될 거고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태스크 있어야 되고요. 핸들러스 있어야 되는 거고 템플릿도 뭐 있어야 되고 파일스 있어야 되고요. 클래스 있어야 되고 뭐 디폴트는 뺄게요. 디폴트는 그냥 빼는 걸로 하고 메타 있어야 되는 거고 라이브러리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듈 유틸스 그룹업 플러그인스 이렇게 있으면 된다. 이게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생성을 해도 돼요. 이게 이제 빈 디렉토리로 놔둘 거다 그러면 필요가 없어요. 안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에서는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 뭐 라이브러리 이런 것도 사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라이브러리 이런 거 필요 없고 템플릿도 안 쓸 거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만 만들어도 언제든지 동작을 합니다.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만 만들면 되는 거죠. 태스크 들어가서 이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면 된다? 야물 파일을 만들면 된다. YML 이렇게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main.yaml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까지는 다 됐고 그러면 창을 좀 확대를 하고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태스크가 이거잖아요. 이게 태스크고 요게 핸들러로 되어 있죠. 그죠? 핸들러로 되어 있고 파일 카피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를 긁어오면 돼요. 이거를 긁어오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이게 세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태스크 이름이 있어야겠네. 똑같이. 그래서 이름은 뭐 이걸 그냥 할게요. 이걸로 크게 그냥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제를 보시면 돼요. 예제를. 네, 예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태스크는 태스크로 그냥 정의만 해주면 되겠네요. 별도의 이름은 필요가 없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자르면 될 거예요. 어떻게 자르면 되느냐? 이렇게 할게요. 원래 그룹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룹은 그냥 빼고 그냥 해서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 여기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쵸,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건데 이걸로 갖고 오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갖고 오고요. 파일스 디렉토리에 인덱스가 필요한다는 건데 그러면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하고요. 있으니까 됐겠죠. 그 다음에 핸들러가 필요하겠죠. 이것도 이걸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갖고 왔게요. 네, 갖고 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핸들러까지 작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파일들이 다 분리가 된 거예요. 기존에는 여기는 이제 하나에 이제 다 만들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변수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변수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변수도 메인적 야문을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변수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근데 이렇게 하면 롤은 다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롤을 써야겠죠. 그래서 install nginx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어떻게 했었죠? 그리고 롤 사용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아, 이렇게 했었네요. 이렇게. 네. 보면서 하면 돼요.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올로 할게요. 빌드라는 게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는데, 빌드도 있고 올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올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될까? install nginx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플레이북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는 플레이북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만든 건 롤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죠. 잘 되는지. 플레이북 한 다음에 이게 안 맞네요. 뭐가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이게 고쳤는데 고친 버전을 제가 쓰진 않았네요. 그래서 똑같은 에러가 났는데, 네, 포식스가 없죠. 포식스 카피가 아니고 빌트인이에요. 빌트인 카피가 해주면 낫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되는데, 라스트 버전이 지금 안 맞는 건데, 이게 그거네. 루트 유저로 이제 돼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루트 유저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를 똑같이 그걸 해주면 됩니다. become 모드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become tru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주고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내려서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똑같이 네임을 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지난번 거 에러를 똑같이 갖고 왔네요. 네. 이게 자꾸 답답한 내용이 자꾸 이렇게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소스 관리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자꾸 이게 지난번 거를 그대로 갖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오류가 있는 소스를 가져다가 쓰다 보니까 이걸 까먹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깝해요, 사람이 보기에도. 그래서 소스 관리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럼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고쳐야 되는 거죠? 핸들러 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을 수정을 해줘야죠.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이렇게 적용이 되면 같은 거를 실행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인스톨 엔진엑스는 설치가 안 될 거예요.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네, 이렇게 체인지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테스트도 적용이 됐고, 핸들러도 네, 적용이 돼서, 그래서 뭐 CURL 한번 알려보는 거죠. 그래서 나오고, to 하게 되면 역시 이렇게 나오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롤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안 하고는 앤서버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주제로 돌아가 보면 앤서버를 이용한 보안 설정이잖아요. 보안 설정을 해야 될 게 한두 개입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롤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한 가지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자, 이런 식으로 특정 OS에 종속된 태스크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태스크들을. 요거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include, import task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import task 이렇게 하면서 쪼개갖고 쓰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install nginx 이 롤을 보면, 태스크를 한번 보면은, DNF를 쓰고 있고, firewall D가 있는 걸로 봐서는 얘는 보나마나, 뭐다? 레드햇 기반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디렉토리도 이 배포하는 파일의 위치도 달라요. 위치도 apt가 우분투일 경우에는 다릅니다. 네. 이게 우분투일 경우에는 여기가 디폴트가 우분투가 아니라 DNF가, 레드햇 같은 경우에 여기가 디폴트가 되겠지만, 디폴트 디렉토리가, 우분투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쪼개줘야 된다. 어떻게? OS에 맞게 쪼개줘야 된다. 어떻게 쪼개줘야 되느냐? 요거처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처럼. Ansible Fact라고 하는 일종의 환경 변수 같은 거를 얘가 생성을 해줍니다. 언제? 실행될 때에 요거를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갖고 해주는 건데, 이 화면을 좀 보면, 자, 이거 보면은, task gathering patch라고 되어 있죠? 요 작업 때 요거를 다 정보를 수집을 해서, OS면 OS에 대한 정보, 뭐, 디렉토리면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변수로 다 이렇게, 변수라기보다는 제이슨 포맷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탁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변수 타입으로 변환해 갖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요거를 이용을 하면 운영체제, 배포 파일이 어떤 건지, 버전을 뭐 쓰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앤서블 한 다음에 all 모듈 한 다음에 셋업 이렇게 치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오죠, 이게. 그쵸? 이게 뭔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보면 제이슨 포맷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Ansible Virtualization Tech Host KV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Ansible User Space Bit 64비트 뭔가 나오네요. Ansible User Directory가 Home System V 이렇게 되어 있고 뭔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Ansible 시스템은 리눅스고 수압은 얼마 호스트 키 파일은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떤 겁니까? 타겟 서버에서의 어떤 값들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다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아키텍처는 뭐고 그다음에 나오네요. 보드 벤더는 뭐라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죠?
디폴트 IPv4는 이렇게 할당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디스크 파티션은 어떻게 되어 있고, 디바이스는 어떻게 되고, 별게 이제 다 들어. 심지어 DNS가 뭔지도 나와. 그쵸? 여기 보면은 디스트리뷰트 파일 버라이어티 이렇게 되어 있고, 디스트리뷰트는 뭐다? 락키 리눅스네요. 그쵸? 락키 이렇게 나오요. 그러면 뭐 OS 패밀리라고 했나요? 패밀리 이렇게 해보면 자 레드햇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OS 패밀리 레드햇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더 정확하게는 Ansible Distribution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뭐 Ansible Distribution 버전 9.2 이런 식으로. 왜냐면 배포판마다 버전이 다를 수 있고 버전이 다름에 따라서 설정이 조금씩 변경될 수가 있어요. 같은 배포판이라 하더라도 배포판 8.9하고 레드햇 8.9하고 레드햇 9.2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많이. 네,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버전 체크까지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import task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import task가 있고요. 제가 간단히 적어볼게요. 뭐가 되어 있냐면 자, import task가 있고요. 그쵸? 뭐가 있느냐? import가 있어요, 또. 그죠? 또 뭐가 있느냐? include가 있습니다. 그리고 include task가 있어요. Ansible에는 이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랑 뭔 차이냐는 거예요. 그죠? 얘랑 뭔 차이야, 대체? 자, 여기 보면은 all import asterisk 붙어 있고 all include asterisk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all import asterisk statement 구문은 pre-processed가 된다. 그렇죠? pre-processed at the time playbooks are passed. 그러니까 playbooks가 pass 되는 시점에 pre-processed가 된다. 이런 거고 all include asterisk statement는 프로세스 된다. 어떻게? 그들이 encountered during the execution of the playbook. 플레이북이 실행되는 동안에 encountered 되는 것처럼 프로세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스하는 시점에서 얘를 실행시키는 거냐? 아니면 얘가 플레이북이 실행되는 동안에 그거를 가져다 끌고 와서 갖다 붙여서 프로세싱을 하는 겁니다. 달라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제 이게 약간 좀 부실한 건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이제 include랑 핵심 뭐냐? include랑 그다음에 import랑은 다르다. 구분해서 쓰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포판 버전까지도 따져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배포판별로 쪼개줘야 된다. 그래서 쪼개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쪼개야 되느냐? 이렇게 대충 쪼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메인점 야물은 그래도 두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해보니까 뭐 그런 게 있었죠. 어떤 게 있었느냐?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느냐? ensible에 다시 ensible에 셋업을 해주면 네, 요 이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요걸 이용할 거예요. Ansible Distribution, Ansible Distribution Version 요거를 이용을 해서 쪼개는 걸로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와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9.2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메인에서는 이거를 여기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인콜드를 쓸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인클루드를 해주는데 야물 파일을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속성을 이용을 해서 변수처럼 그냥 쓰는 거죠. 엔더블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네,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되느냐, first found 하기 전에 처음에 찾는 걸로 이제 하는 건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얘를 호출하느냐면은, 여기서는 아이템이라는 걸로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태스크들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얘가 요거를 인식해서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include는 이제 duplicate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신에 include task를 사용해라, 혹은 import task, import playbook을 대신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기능은 2.16에서 이제 제거가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는 include task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include task를 이용하면 되니까 include task를 한번 이용해 보죠. 뭐 그러면 말을 들어야지. 그렇죠? include task를 이용하라. include task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되느냐. 네, 네, 그대로 됐죠. 여기 보면은 include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실행했다는 거를, include 됐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락키리눅스 9.2, 왜냐면 얘가 9.2거든요, 락키리눅스. 9.2에 대해서 실행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야, 그거 나와버렸네. 예를 들어서, 태스크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됩니까? 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봐도 이렇게 한 다음에, 9.2.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9.2가 나왔으니까 파일로 나왔을 되고요. 여기에 메인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메인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메인을 지우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는 태스크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스크에서 쓰는 거라서 태스크에서 쓸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인클루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네, 얘도 똑같이 들고 오면 아이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요. with first found 이렇게 해주고요. 똑같죠, 얘도. 이거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해주고요. 하게 되면 갖고 와요. 바로 갖고 와갖고 베리어블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인서블 플레이북이죠. 올해서 하려고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무리 없이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무리 없이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다.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쪼개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핸들러는 이름으로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을 하면 상관없거든요. 이름을 가지고 호출하는 거라서 굳이 뭐 디스트리뷰션 뭐 별표판 가지고 이렇게 쪼개줄 필요는 없다.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파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목적지의 서버에 정송될 때 파일명을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로컬에서 들고 있는 파일명들은 사실 파일명은 그냥 똑같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뭐 언더바 붙여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언더바 붙여서 어떤 특정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 태스크에서 호출하는 거라 전부 다 태스크에서 호출할 때는 그걸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파일명만 달리하는 걸로 구분을 할 수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태스크나 이런 뭐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이거 쪼개져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구조로 하면 앤서블을 좀 더 쉽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앤서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야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앤서블을 이용한 보안 설정,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나와 있는 보안 설정을 앤서블을 가지고 한번 몇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나. 특히나 주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팜입니다. 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왜 다루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레드햇 9.0대로 넘어오면서 팜 라이브러리의 설정을 기존에는 파일을 직접 열어서 그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막 했었습니다. 7점대, 8점대까지만 하더라도 팜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보안 설정을 해주려면 대부분 이렇게 패스워드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쪽 이런 것들을 주로 만져주게 됩니다. 혹은 뭐 수도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요 파일 자체를 그냥 수정을 해줬었어요. 수정을 막 했었는데, 이게 여기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파일은 자동 생성된 거다. 사용자가 변경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워질 수 있다. 다음번에 select가 실행되면은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일을 수정하는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어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를. 그래서 이게 레드 9로 넘어오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안 설정할 때도 이거를 유념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팜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어떻게 앤서블에서 할 거냐, 앤서블에서 팜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다른 대안으로 한번 하는 거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롤, 그리고 파일을 쪼개서 어떻게 쪼갤 거냐, include task를 이용을 해서 앤서블에서 제공하는 팩트 변수를 이용을 해갖고 디스트리뷰션 혹은 앤서블 디스트리뷰션 버전 가지고 쪼개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